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행군의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당이 추천한 40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앞서 총리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됐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의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면서 40의 후보자를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의 재판관이 9명 체제에서 8명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당시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거나 신임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당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한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당 대표는 당시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한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2017년 2월 2일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죠.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주민 의원의 입장 당시 발언도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한데 그런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 시사전망대 박진호 사회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었으니까 한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서석구 변호사가 밝혔어요. 여기서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변호인단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이었던 박주민 의원이 방금과 같이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언론에서도 기사화가 돼서 민주당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하다, 그런 논리를 폈죠.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좌편향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그 알려져 있는 JTBC는 팩트 체크로 유명한데요. 당시 팩트 체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오늘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가능하다, 야당에서는 궤변이다라는 주장이 맞부딪혔죠. 그래서 팩트체크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본질은 네. 황교안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헌법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헌법 111조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그러니까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는 현행법 내에서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해석의 영역입니다. 학계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양립합니다. 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은 그렇다고 치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어렵다는 결론에 네.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네, 어렵다. 결론이 좀 일찌감치 나왔는데 그럼 왜 어렵다는 건지 좀 풀어볼까요? 네, 헌법 111조 사항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위에 줄이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 헌재 소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절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명과 임명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지명은 말 그대로 후보자를 지명하는 거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엽니다. 그리고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필수 절차입니다. 즉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의 의석이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석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탈당이 많아서 새누리당 의석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5석. 지금도 탈당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네. 줄어들 수 있고요.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그래서 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의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행이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을 할 수는 있지만 임명을 할 수는 없다는 건데 근데 지금 야당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 어떤 입장이냐. 네. 민주당 오늘 입장 내놨습니다. 빨리 이걸 좀 처리해달라는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당 보실까요? 월권이다. 국회 동의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황대행의 헌재 소장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헌재 소장 대행을 계속 이정미 재판관에게 맡기고 그 공석이 된 재판관 자리만 채울 수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헌법재판관 총 9명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이자 그리고 헌법재판관인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헌재 소장 자리는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관 자리 하나 비죠. 그 자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황대행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헌재 소장과 달리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래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긴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론일 뿐입니다. 야권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걸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논란은 거세질 겁니다. 특히 임명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한 황대행이 선출직인 국회의 뜻에 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현재 야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서 현실화될 가능성 극히 작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볼 때 후임 헌재 소장이든 재판관이든 임명은 어렵다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JTBC가 8년 후 이제 그 지금이죠. 2025년 2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JTBC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는 건 불가하다라는 것을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2월 8일이죠. 이석현 전 법제처장을 초청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권한대행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주당의 입장이 당시에 관철되었다는 것이고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 결정 때까지 공석 중이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당시에 8인 체제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역시도 관철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헌재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누구도 사후적으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8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다.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과 헌재 8인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당론을 모두 당시에 관철시켰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선례를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공당이라는 그 제1야당 공당이 당론을 뒤집을 때는 마땅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